자, 저번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문제를 끝까지 다 풀어주지 못하고 그냥 뒤에 남은 거를 좀 내줬는데 그거 먼저 좀 설명을 마저 좀 해주고 뭐 풀어온 사람도 물론 있을 거야 그냥. 근데 아무래도 시험 공부라는 건 내용 복습적인 면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공부 방식도 좀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간이 부족하면은 시험을 끝까지 다 못 푸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인의 성실한 유무를 떠나서 공부는 좀 전략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 16번 유형에 해당하는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유형 이렇게 있죠. 자, 요거를 교과서적인 풀이와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편법을 시험 기간 한정으로만 쓰는 거야. 이거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 유형 누가 나중에 1차원수 시험 문제 이제 기출 숙제 나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한 두 가지를 꼭 연습을 좀 해놓고 넓이와 관련된 문제는 함수가 시험범위인 사람은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온다고 했다. 이게 됐건 그냥 넓이 계산하세요가 됐건 무조건 하나는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몇 개의 함수는 이거 얘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내야 돼 이거밖에. 자 그럼 일단 이번엔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69번도 그렇고 71번도 그렇고 문제 조건상의 차이는 그림이 있고 없고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림 그려야죠. 자, 직선 그 y는 2분의 1 x 더하기 3을 먼저 그려볼 거야. y절편 3이지. 그림 그리는 거 막힘없이 해야 된다. x절편 마이너스 6이지. 자, 뭐 그리는 거는 10초 내로 해결해야지. 10초가 뭐야? 5초 내로 그려야지. 그러면 y는 ax의 특징은 뭐야? 원점 지나는 직선. 우리 1학년 때 정비례라고 공부했죠? 자, 그럼 노란색으로 그릴게. 여기 지나가. 근데 얘가 이제 요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직각삼각형이겠죠? 요거를 2등분하니까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한 요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나야지 반으로 쪼개져야겠어. 오케이? 그냥 대충 그렸어 이거는. 왜? 키우기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 그렸어. 그럼 이제 풀이가 두 가지라 했죠?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풀이에요. 2학년 1학기 풀이는 문제에 주어진 자,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조건이 넓이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게 돼 있어요. 넓이를 이용한다는 무슨 얘기야? 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계산할 수 있잖아. 자, y축 방향선분 3 빼기 0, 3이죠? x축 방향선분 0 빼기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럼 저 삼각형의 넓이는 9네. 맞지? 자, 그럼 내 의견. 노란색이 넓이 9짜리를 쪼갰으면 이 넓이는 2분의 9잖아. 얘도 2분의 9잖아. 맞냐? 이걸 직접 이거 쓰겠다는 거야. 문제의 조건에 맞는 정말 원칙적인 풀이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저렇게 됐을 때 저 넓이를 이용해서 뭐를 계산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의 최종 목표는 A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야, 풀 때 내가 뭐를 찾아내야지만 이걸 구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지 않겠어? 그냥 과정을 외우지 말고. A 찾으려면 뭐를 구해야 돼? 그림을 보면서 한번 최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노란색 직선은 이미 원점 지나는 건 아는데 이거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찾아서 대입을 해서 A를 찾게끔 하는 과정을 펼치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찾아야 돼. 근데 0,0은 집어넣어봤자 A가 날아가니까 A를 계산 못하기 때문에 얘는 빼놓고 그래프상 위에 있는 점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요 흰색 점을 하나 추가적으로 찾아서 대입을 해보겠다. 그럼 저걸 어떻게 찾을까? 그게 이제 문제야. 근데 저걸 어떻게 찾냐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얘네가 앞에서 계속 밑변 높이 이런 x축 방향, y축 방향 선분을 x좌표, y좌표의 차로 계산을 계속 해왔단 말이야. 지금 하는 것조차도 똑같아요. 자, 밑변이 6이야. 잘 들어. 밑변이 6인데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9야. 그럼 뭐를 구할 수 있지? 높이를 구할 수 있죠. 맞냐? 엄선해봐. 얼마 나와야 돼? 넓이가 아까 2분의 9였잖아. 보니까 6이 되려면 2분의 머리가 안 들어간다. 2분의 3이냐? 2분의 3이지? 뭐가? 높이가. 그러면 두 번째 질문. 2분의 3이 뜻하는 게 이 내가 찾고자 하는 점 입장에서는 뭐랑 연관성이 짙어? y축 방향이잖아.
맞죠? 그럼 y좌표야. 그럼 이 녀석의 y좌표를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계산해요? 직관적으로 봐. 여기는 y좌표가 0이지? 위로 2분의 3칸 올라갔잖아.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3이죠. 0에서 2분의 3 커진 거잖아.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원칙은 얘도 변의 길이니까 y좌표끼리의 차를 계산해야 돼. 자, 원칙은 이거죠. 이 2분의 3은 이 점의 y좌표에서 요 라인의 y좌표인 0을 뺐어요 라고 식을 원래 세워서 풀어야 돼. 일반적이잖아. 변의 길이는 무조건 좌표의 차. 그래서 별표가 2분의 3 그냥 나온단 말이야. 자, 됐냐? 근데 y좌표만 찾았단 말이야. x좌표는 어떻게 찾을래?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교과서적인 풀이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그래프 위의 점은요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대입하는 거 알죠? 근데 x좌표, y좌표는 방정식의 x값, y값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가 하나만 나와 있다 하더라도 대입하라고 했어 안 했어? 무조건 대입이야. 어디다가 대입할래? 교점이죠.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에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인데 이 식은 나와 있지 책에. 나와 있었지? 나와 있었잖아. y는 요 그래프 위에 점이기 때문에 y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x를 찾는 거야. 자, 됐냐? 계산은 뭐 나오냐? 넘어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찾았어. 자, 드디어 나는 a를 구하기 위한 그래프 위의 점을 찾아냈죠. 대입하면 a가 나오겠지. 괜찮아? 자, 괜찮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a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이게 정석이야. 그럼 여기서 살짝 바꾼 건 뭐냐? 아까 나는 교점의 y좌표를 빨간색 삼각형의 높이를 계산해서 찾았죠. x좌표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아까 대입했지. 여기다 대입해서 찾았지. 또 다른 방법은 파란색 삼각형을 써먹어도 돼. 왜? 3을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높이지. 맞지? 그럼 똑같아. 넓이가 2분의 9인데 밑변이 3인 삼각형이 있으면 높이 구할 수 있잖아. 자, 높이 얼마예요? 3이죠? 계산할 수 있죠? 높이가 3이야. 그럼 질문, 좌우니까 x좌표야. 좌우. 그러면 이 녀석의 x좌표는 어떻게 돼? x가 0인 라인에서 음의 방향으로 색한 갔어. 작아져? 커져? 작아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을 해도 돼. 알았어요? 무슨 말 하는지. 뭐라도 풀면 된단 말이야. 다양한 생각.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대입하지 않고 바로 넓이 두 개만 써먹어서 x좌표, y좌표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나오는데 내가 사실 두 가지 풀이를 말하기가 참 껄끄러운,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선을 넘어서겠지. 선을 넘어서. 그리고 궁극적인 이유는 이걸 알려주잖아. 니네 머릿속에는 이 풀이가 지워질 거야. 왜? 개 쉽거든. 개 간단하거든. 니네 쉽게 푸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생각도 안 해. 근데 내가 이걸 왜 알려주는지 알겠어? 시험 문제는 선생님들 생각보다 되게 영악하다 했다. 문제 되게 얄밉게 내. 그 중에 제일 얄미운 게 뭔지 알아? 빈칸 채우기야. 이 풀이 과정을 빈칸으로 채워놓고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러면 풀이 과정 모르면 틀리겠죠? 그게 5점짜리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근데 왜 그렇게 내는지 알아? 일단 꼼꼼함에 확인도 중요하겠지만 교과서에 보면은 풀이 잘 써있거든. 그거 보고 그냥 만들어서 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나의 추천,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이것만 하세요. 원래는 그래. 근데 서술형이 없는 학교도 이건 알아야 돼. 아까 말한 대로 빈칸 채우기 있는데 순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연습을 무조건 해. 무조건 넓이로만 풀어. 이게 잘 된 상태에서 이거는 보험 삼아 알아. 이게 주가 아니야. 그리고 이거 알려주는 건 오늘 시험 기간이 끝나면 까먹어야 되는 거다. 고등학교 거야. 근데 과정 자체가 안 어려워서 설명은 해줄게. 니네 3학년 1학기 거 하고 있잖아. 2학년 2학기 거 다 했죠. 방학 때. 그래서 그냥 복습 겸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두 가지를 좀 체크해야 돼. 첫 번째, 그림을 다시 그릴게. 설명 다 쓰고 적어. 요거는 포스트잇에다가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일단 뭐가 됐든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왜 2-2내용을 쓴다고 했냐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노란색을 그었더니 반으로 쪼개진대요. 자, 니네가 2학년 2학기 거 공부한 것 중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뭔가 띡 그었더니 넓이를 쪼개는 것과 관련된 개념을 뭘 공부했죠? 2학년 2학기 때 했어. 언제 공부했죠? 사각형에서요. 이런 거 했죠? 기억나? 됐잖아. 뭐였어? 공식 이름을 고르는 게 아니야. 하긴 한 것 같아. 기억이 나? 뭐였어, 그럼 공식이?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와 같다. 그렇지? 뭐가 같을 때? 높이가 같을 때. 그럼 첫 번째 질문. 높이가 같나요? 내가 말한 높이는 여기서 높이가 달랐지. 얘는 2분의 3이고 얘는 높이가 2분의 9였잖아. 근데 이거는 밑변을 6과 3으로 봤을 때 높이인 거고,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삼각형의 밑변을 이걸로 봤을 때 두 녀석의 높이가 똑같냐고. 직관적으로 볼래? 이걸 딱 잘랐어. 돌려서 끼우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 이 그림이고 이 그림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때 설명한 게 니네가 기억이 안 나서 얘기하는데, 이 공식이 적용되냐 안 되냐의 특징은 쪼갠 변의 길이의 변의 특징이에요. 선분 또는 직선이야. 했을 때 그냥 어느 방향으로 그어도 쪼개지긴 잘라지잖아. 그렇지? 이렇게 잘라도 잘라지잖아. 근데 어떻게 잘라져야 되냐면 삼각형의 꼭지점을 하나 지나가게끔 도려내야 돼. 그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직관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꼭지점을 지나는 라인을 그으면 삼각형으로 무조건 두 개가 쪼개지겠죠. 근데 두 삼각형의 높이가 무조건 같아. 얘도 같대. 야, 이 삼각형의 꼭지점 지나고 있어 안 지나고 있어? 지나게끔 자르고 있잖아. 지금 말하는 건 2학년 2학기 도형 개념이나요? 선형을 했으면 써먹어야죠 이 사람들은. 알았어? 그냥 뭐 자기 만족할 거야?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물론 편법이야. 시험 기간에만 쓰자고. 알았니?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와 같다는 걸 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이 문제의 조건은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등분이니까. 그럼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밑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 이해됐니? 밑변의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정석대로 풀어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2분의 3인 걸 2학년 1학기 풀이로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게 이 방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니네 머릿속에 이게 지워져. 개 쉬우니까. 그러지 마. 알았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까? 얘는 정확하게 뭐예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죠. 무슨 심이었어? 외심이었다. 근데 외심 쓰는 문제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그렇지? 외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까지의 거리가 같다였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2학년 2학기 거잖아. 바로 다음 시험범위야. 알아야 돼. 딴 건 몰라도 이거 나 기억하라고 했었지. 딴 건 몰라. 근데 그걸 쓰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걸 찾아야 A값을 계산하는 건 똑같아. 근데 이게 뭐야? 중점이지. 빗변의 중점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공식을 써야 되는데 아니 무슨 3학년 1학기 것도 안 끝나는데 심지어 이 공식 고등학교 수학상 뒤에 나오는 거거든? 끝자락에. 나랑 언제 이걸 수업할지 모르겠지만 좀 남았지 많이. 3학년 2학기 것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 근데 왜 알려주냐면 간단해서. 근데 왜 또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냐? 니네 수직선이라는 거 처음 공부했을 때 좌표 어떻게 찾았어? 이건 알잖아. 공식 뭐였어? 더해서 나누기 2였죠. 맞냐? 맞아 아니야. 맞잖아. 1이지? 공식이지? 근데 좌표 표면은요 이 사람들아 수직선을 두 개 포개 놓은 거야. X축 방향 수직선, Y축 방향 수직선. 그럼 직관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점이 중점의 좌표죠. 빗변의 중점이죠. 그러면 이 수직선이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 잠깐만 자기 최면을 걸어봐봐. 얘들아 니네는 지금 마이너스 2좌표와 4라는 좌표의 중점이 1이라는 거를 계산 어떻게 한다고 공부했어요? 더해서 나누기 2라고 공부했잖아. 그걸 X축 방향, Y축 방향 두 번 계산하면 돼. 그게 공식인데 왜인지는 지금 얘기 안 할게.
쉬우니까 그냥 알려줄게. 공식이 뭐였어? 더해서 나누기 2지. 뭐를 더했어? 양 끝에 숫자 더해서 나누기 2지. 근데 좌표 평면이면 숫자가 x좌표랑 y좌표 두 개가 있잖아. 뭐라고? x좌표와 y좌표 두 개가 있잖아.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시란 말이야. 물론 빗변이죠. 중점인데 그 중점의 좌표를 빨리 찾는 공식이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양 끝에 거 더해서 나누기 2 한다. 그거 그냥 쓰면 돼. 과정 증명만 고등학교 거고 공식만 외웠을 때는 중학교 1학년 거랑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시험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쓰자고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시간 아끼기 위해서요. 알았죠? 위대한 공식은 아니다. 참고로. 알았지? 원래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공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 그치? 자, 그럼 중점 어떻게 찾으면 돼? x좌표끼리 더해. 마이너스 6이죠? 나누기 2에 나왔지? 맞잖아. y좌표끼리 더해. 3이지? 나누기 2에 나왔지? 훨씬 빠르지? 넓이 따위 계산하는 게. 그게 편해. 그래서 시험 기간에만 하자고. 시간 아깝잖아. 야, 니네가 정말 2, 3분 남았는데 마지막 시험 문제가 이거라고 쳐봐. 저 방식대로 풀려면 시간 모자라서 다 못 풀어요. 니네 생각보다. 그땐 써야지 뭐 어떡할 거야. 시험은 현실이니까. 단 걱정되는 건 이것만 쓰지 마. 이걸 연습한 다음에 이걸 해라. 알았죠? 빈칸 채우기 나왔는데 틀리고 안 되시면 100% 이거 연습 안 하는 거야. 알았지? 악마의 유혹에 시달리지 마. 나도 이게 알려줄까 말까. 내가 오늘 오는 날에도 좀 고민했는데 알려줄게. 알려줬죠? 벌써. 잘 알아두시고. 이거 차후에 고릅니다. 메인은 이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 나왔지? 그러면 대입하면 A가 아까 나왔으니까. 자, 정리해라. 요건 책에 쓰고 요건 포스트잇에다가. 결국 중점 찾는 공식은 x좌표끼리 더해서 이거 한번 써줄게.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라는 거예요. 중점 찾는 공식이. 자, 써놓고 승민이 오늘 남아서 시험 볼 수 있나? 네. 시원이만 못 남는 어려워. 이따가 수업 끝나면 저번과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가서 시험 볼 거야. 저번처럼 똑같이 시험 보고 검토 후에 채점하고 그 다음에 스카를 가던 집에 가서 뭔가를 하건 하시고. 알았죠? 위에 있는 문제 요거대로 풀면 되고요. 71번도 똑같아. 상이긴 한데 똑같아. 그림의 구조 자체가 오히려 71번은 이 공식을 쓰기 더 편한 문제야 사실은. 혹시 못 푼 사람은 참고해서 한번 다시 좀 풀어오고. 자, 정리하면 다음 내용 또 하나 풀어줄게. 자, 왼쪽 건 다 썼겠지? 자, 다음 유형 대표 문제 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대표 문제로 적어 안 해라. 자, 일단 그래프도 있고 XY가 뭔지도 친절하게 알려줬고 심지어 거속시야.
그쵸? 자, 근데 왜 풀어주려고 하냐면 이것만 풀었을 때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문제의 멘트를 살짝 바꾸면 애들이 다 낚여서 그냥 다 틀려. 일단 제발 반성합시다. 우리. 틀린 인간들의 공통점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안 봐서 틀린 거예요. 자, 일단 이거 먼저 풀고 나서 내가 뭔 얘기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지. 1번을 보면은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과 형이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교점이 곧 만날 때야. 그래서 문제 자체가 마지막 유형이긴 하지만 두 직선의 교점 찾는 건 연립방정식이 혀라는 걸 알잖아. 그럼 이거를 의외로 틀리는 인간들을 첫 번째 보겠어. 그래프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식을 못 세우는 거지. 형의 그래프와 동생의 그래프 식을 못 세우는 거야. 자, 형 어디 지나고 있어? 문제 보시고. 아니 모르는 종이로 아주 이쁘게 잘 그려놨잖아. 찾아야 될 거야. 여기 보면 30,2죠. 그다음에 여기 잘 보면 x절편도 있어. 그치? 6,0이죠. 지나는 두 점 있으면 식 세워보세요. 세워야지. 공부 안 되는 인간들은 식을 못 세워서 틀리는 거야. 동생을 어디 지나가고 있어? 40,2 여기 지나가죠. 그 다음에 얘는 원점 지나잖아. 그럼 정비례 그리프잖아. 그치? 그래서 형과 동생을 각각 식을 세우라고. 자, 만만한 동생. 기울기 얼마야? 40 증가했고 2 증가했으니까 기울기 20분의 1이죠. 원점 지나니까 y는 ax 형태 맞죠? 자, 형은 노란색 두 점 지나는 거야. 자, 기울기 계산에 6에서 30 됐으니까 x의 증가량은 24, y의 증가량은 0에서 2가 됐으니까 y의 증가량은 2 맞죠? 그럼 24분의 2니까 기울기 12분의 1이지. 머릿속으로 암산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y절편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x절편이니까 원칙은 지나는 점 아무거나 대입해서 b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그러면 교점 어떻게 찾아? 연방이라고. 연방. 이게 마지막 유형이 고난이도는 아니야. 원래 이제 단원별로 마지막 유형은 좀 어렵거든? B단계라 할지라도. 근데 얘는 그냥 귀찮은 거밖에 없어. 식 세우는 거. 귀찮잖아. 두 개나 해야 돼. 어우 귀찮잖아. 실수만 안 하면 돼. 어렵지 않아. 그리고 만났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당연히 교점이지. 자, 그래서 교점을 찾게 되면은 x가 15 나와요. 자, y 뭐 나오지? 이렇게 나오네. 나와. 그냥 연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물어본 게 뭐야?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가 언급한 게 뭐예요? 시간을 물어봤죠. 시간. 그러면 x랑 y 중에 누가 시간이야? x가 시간이죠. 문제 보면은 x 분이라고 써있죠. 그럼 답은 이거야. 됐죠? 자, 이렇게 돼. 그럼 괄호 2번도 풀어볼게. 집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서 동생과 형이 자, 또 만나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 언급한 게 뭐야? 만났을 때 이동거리지. 그러면 x좌표가 아니라 이번에 y좌표잖아. 왜? 이동거리를 ykm라고 했으니까. 이게 2번 답이야. 얼마나 쉬워. 정직하게 물어봤죠? 그냥 교점만 찾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 근데 왜 틀릴까요? 애들이 이거. 식도 잘 세웠어. 값도 잘 찾았어. 왜 틀릴까? 괄호 1번 문제를 이렇게 했는다.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 것. 이렇게 말을 싹 바꿔서 해. 그럼 애들이 이거 써서 보기에 15가 있네? 체크해놓고 찐따가 되는 거지. 왜 틀렸는지 알겠지? 그 문제에서 x는 뭐라고 써있죠? 동생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라고 써있잖아. 이게 주의점이다. 이래서 내가 문제를 꼼꼼히 읽으라고 한 거야. x는 동생 시간이야. 그럼 형이 움직이고 나서 몇 분 후냐고 물어봤으면 형의 시간을 물어본 거 아니야? 그냥 x좌표 들이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이건 동생이 움직이는 시간이잖아. 형은 봐, 뭐라고 했어? 6분 후에 출발했대. 동생이 움직인 시간 기준으로는 15분 뒤에 만났어. 그럼 계산해봐. 얘네도 이거 헷갈리지. 이건 동생의 시간이잖아. 형의 시간은? 야, 연방 때부터 했다. 먼저 출발한 인간이 느리게 출발한 인간보다 어떻다 했어? 시간이 길다 했죠. 맞지? 맞지? 동생 거잖아.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먼저 6분 먼저 움직였으니까 큰 녀석이잖아. 얘가 작은 녀석이잖아. 그럼 6을 더할 거야, 뺄 거야?
해야죠. 연방 때부터 한 거잖아 이거. 따라서 6번 맞죠? 그래서 9분이야 답은. 이거 틀려. 정리하니까 나왔어. 안 아꼈어? 문제 안 읽어가지고. 그때 시험 대비 때도 또 얘기해줬거든 나 이거. 문제를 안 읽어 왜 이렇게 자꾸. 암만 첫 시험이니까 긴장한다 치지만 지가 틀리면 지가 손해인데. 아니 이거 틀려서 B 나온 애도 있어. 아쉽게. 이거 5점짜리 나와. 문제 좀 보자 제발. 이렇게 얘기해도 제대로 안 봐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얘기해야지 어떡해. 문제 좀 보고 XY가 뭔지 제발 좀 보라고 식세우기 할 때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니네한테 가불관계 설정할 때 X가 뭐고 Y가 뭔지 쓰라고 했지. 그거 안 쓰는 인간들은 이것도 구분 못 짓는 거야. 그치? 자 그런 실수하면 너무 안타깝잖아. 다 풀어놓고 틀리면. 응? 아까 저 찐따처럼 틀리는 거죠 그러면. 자 조심하자고. 뭐 말하는지 알겠죠? 이거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열심히 공부했어도 문제 제대로 안 읽으면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알겠지? 자 됐고 정리하고 밑에 거는 니네가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밑에 것도 개 쉬워. 그냥 교점 찾으면 돼. 위에 있는 점도 다 나와있지. 식 세워서 연방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건 일단 정리하고 대비문제 몇 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내가 여기에 몇 년째 있는데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모아는 놔요. 그런데 모든 학교가 자료가 있는 건 아니어서 갈매랑 의왕은 내가 자료가 없어. 안양권이랑 군포 일부 학교 자료만 있어서 왜냐면 여기가 어쨌든 안양 쪽에 있는 학원가다 보니까 군포, 과천, 의왕 쪽 애들이 다니긴 하는데 많이는 안 다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일단 구해보려고 지금 주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는 있는데 못 구하고 있어야지. 재수없게 4만 원만 있어. 진짜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일단 구해보고는 있는데 일단 자료가 있는 사람은 우리 시험 거의 끝날 때쯤에 할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린트 이름이 너희들의 기출문제야. 무슨 얘기냐? 제목에 대안중 써있어. 그럼 대안중 4개년 기출시험지가 쫙 써있어. 그거를 4년 전 거부터 한 번씩 풀어보면은 우리 학교 시험 난이도가 이런 식이었구나. 좀 체험 겸 본인 실력 테스트도 할 수 좀 있는 거지. 그거를 학교별로 잘 모아놨어. 작년 것도 있어. 재작년 것도 있고 다 있어. 기획 것도 있고 불임 것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본인 학교 시험지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난이도는 좀 알고 있어서 그 본인 학교 난이도와 유사한 난이도 학교를 대신 주고 시험을 보게 했어요. 아무튼 그것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과서 자기 교과서 있죠. 교과서 잘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내가 교과서 자료가 다 있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뭘 줄지 골라야 될 정도로 많은데 많은 걸 시키진 않아. 교과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문제 위주로는 풀이를 시킬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서 갖고 온 거에다가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자료가 있어서 문제만 추려서 프린트를 줄 거예요. 그럼 그냥 거기다 풀면 돼. 편하죠? 거기다 풀고 채점할 때만 교과서 뒤에 보면 다 붙어있지. 바닥 문제집처럼. 그게 내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서 보호 차원에서 방어 차원에서 채점용으로 쓰게끔 교과서는 좀 챙겨두세요. 알았지? 내가 어느 학교는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나는 헷갈리는데 그것 때문에 교과서를 좀 챙겨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 거는 뭐 오답 프린트랑 학원에서 주는 직전 대비 프린트가 있다만 학원에서 주는 직전 대비 프린트는 나는 잘 안 써. 그거는 교재가 다 끝난 사람만 주고 일단 교재를 다 풀고 오답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보통은 자기 오답 프린트가 거의 마지막 코스라고 보면 돼. 우리 중간고사 때 풀었던 거 거기에 오답 체크한 건 여기 그대로 있어요. 니네가 딱 걷었었거든. 그걸로 이미 만들어 놨어. 근데 이번 기말것도 다 풀면은 오답 체크하고 있잖아. 그것도 편집해가지고 만들어서 마지막 주에는 개별적으로 오답 프린트를 주고 많이 틀린 사람은 양이 많은 거고 적게 틀린 사람은 양이 적은 거야. 그래서 내가 체크해달라고 한 거야. 알았지? 자, 그걸 안 해주면 내가 니네 책 걷어서 다 찾아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한 거야. 자, 아무튼 이번 달 말에 보는 사람 기준으로는 뭐 이번 주는 끝났고 이제 몇 주 남은 거야? 2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겁니다. 2주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야. 7월에 보는 사람은 3주가 남았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해주시고 첫 시험이기 때문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시간 투자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스카 좀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말에 일요일에 좀 공부 좀 해라 가서. 알았죠? 공부 꼭 하세요. 후회 없는 성적을 받으려면 100점을 못 맞아서 후회가 아니라
80점을 받아도 얘기했잖아. 열심히 노력해서 80점이면 이 정도 여기에서 이만큼을 더 해야 내가 성적이 더 나오는구나에 대한 감각이 생긴단 말이야. 공부도 쥐뿔도 안 해놓고 망쳐버리면 그런 인간들이 제일 신세한테 할 거야. 열심히 좀 할 거야. 다 그래. 특히 남자애들. 알았지? 그런 후회는 하지도 말고 절대적인 시간 투자를 꼭 하세요. 알았죠? 과학 공부 자료 필요한 사람 미리 얘기하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리고 코앞에 닥쳐서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알았죠? 그때 주면은 다 못 풀어. 왜? 수단원별 문제가 300문제야. 문제도 풀 거야. 자기 대단원이 3개다? 잠깐 대단원인가?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개 많아. 100문제 단위야. 자기 학교 시험 범위가 뭐 과학이 단원이 3개 들어간다. 구림 3개 들어간다며. 그럼 900문제야. 일주일에 900문제 풀어? 당연히 못 풀지. 그럼 미리 달라고 해야지. 과학 안 다니는 사람 특히나. 우선은 과학 다니는구나. 자, 무튼 열심히 합시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내가 어제 애들이 질문했던 문제들을 좀 골라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3스텝도 있고 1스텝도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 1스텝은 마무리가 숙제였었나? 또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네. 스텝은 228번까지만이었는데 이게 끝까지였어? 아닌데?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나왔구나. 그러네. 그러면 오늘 설명해 줘야 되는 건 일단 숙제는 스텝 1 마무리는 숙제입니다. 당연한 거죠. 오늘 쌤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다 해결을 풀어줬기 때문에 34문제 정도네. 1스텝은 마무리 짓고 2스텝은 연립방정식 활용 중간까지만 내줬지? 62번까지? 그러면 3스텝은 좀 고민이 되네. 범위가 넓은 사람이 제일 걱정인 게 부등식은 지금 시험 범위 다 들어가잖아. 저 뼈에 들어가잖아. 그렇지? 2스텝을 좀 밀어놓을까? 일단 3스텝은 연립방정식 활용이 83번까지 있어요. 96페이지. 이건 당연히 해와야 되고 1차 함수를 좀 해와야 될 것 같은데 소단원 하나만 하자. 왜 그러냐면 문제수가 24문제 정도 되네. 자, 3스텝은 102번까지 합시다. 우리 강민주님의 학교가 딱 102번까지가 시험범위야. 너는 이 뒤로는 안 풀 거야. 딴 거 할 거야. 그렇지? 102번까지. 자, 이해했지? 그리고 부등식을 내가 좀 이따가 우리 저번에 풀었던 중간고사 교재 있죠? 그거 복사를 해서 줄게. 그래서 조금 더 내줄게 그거를. 그 다음에 부등식 앞에 부분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세 명이구나. 나중에 내가 또 따로 줄게. 좀 이따 그건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어제 3스텝 해왔던 애들이 질문한 게 연립방정식 풀이만 질문 받았거든? 아마 니네도 못 풀었을 것 같은데 뭐였냐면 어디 갔지? 20번 82쪽에 20번 찾아봐. 여기 숙제였잖아. 저번 숙제였죠. 맞은 사람. 자, 어제 왔던 애들 한 명도 못 풀었어. 왜 못 풀었을까요? 문제를 보시오. 그 기호가 뭔지를 못 알아들은 거죠? 당연한 거지. 자, 뭐라고 써있어? 괄호를 봐. 괄호. A와 B는 같은 부호, A와 B는 다른 부호.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요 기호에 앞, 뒤에 숫자 2개가 써있어. 근데 이 두 숫자가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 구분을 지어. 그럼 뭐 처음에 써있는 게 뭐야? 같은 부호이면 A와 B를 빼세요. 이게 됐어요? 앞뒤에 있는 숫자가 부호가 다르면 2개를 더한 다음에 1까지 더하세요. 그냥 규칙을 준 거야. 이게 유형이 뭐겠어요? 계산의 규칙을 주었을 때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그냥 귀차니즘 문제지. 이거 시계계산 단원마다 다 있지. 부등식도 있고 1학년 때 했던 시계계산도 있고 항상 단골 오답이었어 이런. 자, 분석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계산 안 할 거야. 니네가 해야 돼. 어제 애들도 안 해줬어.
야 처음씩 봐. 부호 같아 달라? 같잖아. 그러면 이 아래 거 위에 거 중에 뭐야? 위에 거지. 부호가 같은 거.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라고. 어려워? 반독증 됐냐? 부호가 어때? 달라. 다른 건 이거잖아. 어떻게 하래?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1을 더하래.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해서 1을 더하래. 얼마야? 2잖아. 끝났지? 이거 연방하면 돼.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 XY 찾는 건 니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빨리 적어놔. 틀린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거, 다음 거를 해야 돼. 어디 보자. 어디 있더라. 34번 찾아보세요. 다 풀었으면, 다 적었으면. 아마 이것도 틀렸을 거야. 34번. 맞은 사람. 자, 두 가지 풀이를 말씀을 드리지. 선생님이 어려운 수학 문제는 어제가 또 고3 모의고사였어. 6월 모평. 개 어려웠다 하더라. 왜냐면 6월 모평은 평가원 수학자 수능 문제 출제를 평가원에서 기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세요.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내가 니네들한테 강조했던 개념 숙지 증명 안 돼 있는 사람은 풀지도 못하는 문제 다수가 나왔어. 역시나. 내가 이게 니네들한테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설명 잘해야 돼. 개념별로. 각 단원별로 뭐가 중요했는지. 그런 게 응축된 문제가 겁나 많이 나왔어. 참고로 3월하고 4월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봐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또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낀 게 평가원 시험 문제가 퀄리티가 훨씬 좋아. 그 퀄리티가 뭐냐? 난이도는 둘이 비슷해. 근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 개념 숙지랑 이런 공부의 꼼꼼함이 정말 완벽하게 잘 잡혀있는 애들은 시간이 나와. 근데 교육청 주관 시험 문제는 계산부터 개 지저분해. 다 알아도 못 푸는 문제도 많이 나. 너무 복잡한 거야.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문제를 정돈해서 내질 않았어요. 그냥 죽어봐라 하고 낸 것 같아. 그런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확신하는 건 얘네 지금 아직 중딩이잖아. 2학년이잖아. 그런데 공부할 때 항상 생각해서 줬으면 하는 게 그 시험지를 보고 고등부 선생님하고 아까 내가 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여지없이 내가 니네들한테 어필했던 거 더 확실하게 됐어. 그 선생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공식만 낸 애들 이거 못 풀었을 거예요. 다 그래. 뭔 문제인지 몰라서 봤어. 봤는데 심지어 중학교 2학년, 3학년 도형 개념으로 풀리는 문제들도 나왔어. 고등학교 거 몰라도 돼. 근데 그거를 인지하냐 못하냐는 공부의 꼼꼼함인 거지. 잘 공부 안 될 때는 문제가 고3 거란 말이야. 어렵죠. 고2, 고3 내용이 섞어서 나오는 건데 문제 나온 것만 봤을 때는 고등 문제야. 근데 그거를 이건 중등 개념으로 풀리네? 그거를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공부가 엄청 잘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수학 공부라는 게. 근데 그거를 아까 민준이가 한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긴 하는데 내신 중요하지 않잖아요. 맞아. 안 중요해. 중학교 내신 안 중요해. 니네가 무슨 영재고 갈 거야? 통목고 갈 거야? 내신 안 따르면 못 갑니까? 아니죠. 요즘 신성고도 미달이라는데 그냥 쓰면 가 요즘. 아마 계속 미달일 것 같아. 요즘 애들이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하향 지원해. 쉬운 학교 가려고 해. 그러니까 신성고가 역사상 최초인지 모르겠다만 요 근래 최초지. 미달이야. 다 합격했어. 작년에 내 제자애들 남자애들 다 신성고 갔어. 왜? 걔네 떨어질까 봐 썼어. 물론 뺑뺑이지. 근데 다 왔어. 허탈하지. 근데 다 붙었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고요. 내년에 니네 3학년 때도 그럴 것 같아. 공부를 안 해 애들이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겉들수록 그 학습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 공부를 점점 안 하는 거지 평균적으로. 근데 그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공부의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 심해졌대.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이지. 학습 결수. 중수업 때 개판 친 애들 그 쭉 고등학교 때 쭉 연결되는 거야. 왜?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가 연결된다는 건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중학교 때 줌으로 개판 났던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성인들도 좀 연결이 됐어요. 대학생들도 그렇대. 대학생도 그 학력 격차가 심하대. 그건 이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더 심해졌대요. 그래서 과목별로 등급 컷 있는 거 알죠? 1등급 몇 점 이상 이런 거 알죠? 그게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겠어? 잘하는 애와 등급 낮은 애하고 점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지. 이건 심각한 거야.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 내가 열심히 하면 올라갈 자리가 많은 거야. 왜? 애들 열심히 안 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험 공부니까 중요한 것도 맞지만 이 교재를 내가 어렵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니네 심화 과정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제일 미련한 생각, 아까 민준이가 말한 것도 좀 미련한 거고 우리 학교는 쉬운데 이걸 굳이 풀어봐야 되네. 정말 미련한 인간이다 그런 거. 알았죠?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 수준에서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고 해결력 키우고 그게 중요해요. 티끌모아 태산 이게요. 수학 공부는 특히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잘하지 고등학생 되면 진짜 열심히 하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사람은 안 변해. 정말 엄청나게 큰 위기가 와서 갑자기 사자성어가 기억이 안 나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왜? 안 하는 애들은 끝까지 안 하게 돼 있어. 봐봐, 저런 때 계속 자잖아. 중요한 얘기야. 알았죠?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1년 뒤에 후회하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깡패예요. 아직 중학교 2학년 반도 안 지났잖아.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뒷반 오는 3학년? 끝났어. 내가 걔네들한테도 맨날 얘기해. 저번에도 얘기했어. 야, 얘네 끝났다 이제. 걔네 숙제도 안 해요. 시험 기간. 개판이야. 개판이 된 거야. 처음에 안 그랬어. 1년 전에 걔네? 오, 숙제 잘해왔지. 더 풀어오고. 그랬던 애들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본인들의 1년 뒤 모습이 될 수 있어. 정신 차리고 해. 자, 이거 하나만 풀자 보면. 자, 이거는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일단 니들을 당황하게 한 건 이거겠지. T 모범 답안은 이래. T가 있어서 불편하지? 지우면 돼. 어떻게? 문자를 소거하는 건 가관법, 대입법을 이미 공부했잖아. 근데 그냥 두 개를 빼봐. T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잖아. 이게 모범 답안이야. 뭐 아닌가?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뒤에 조건 뭐 있어요? 연속하는 두 홀수. 이것도 조건이죠. 근데 참 잘 맞는 것 같아. 연속하는 두 홀수는 문장제 식세우기에서 나왔던 숫자 활용 문제에 많이 나왔었지. 야, 연속하는 두 홀수는 특징이 어때? 차이가 이만큼 나잖아. 맞아? 근데 또 마지막에도 친절하게 y가 더 크다고 나와 있어.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큰 홀수에서 작은 홀수를 빼면 2죠? 그래서 연방하라고 나온 게 모범 답안이야. 됐죠? 자, 이게 모범 답안인데 또 다른 풀이는 뭘까요? 이걸 맞췄건 고민했었다가 틀렸건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왜? 내가 이제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수능 얘기를 했는데 고난이도 문제는 모범 답안대로 잘 못 푼다? 맞은 애들이 자기만의 독창력의 풀이로 풀어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옳은 풀이인 경우가 많아. 지저분해. 오래 걸려. 근데 그게 내가 이제 농축해서 뭐라고 했어. 니네가 저학년 때 진도 나가면서 복습하면서 겪어야 되고 쌓아 나가야 되는 문제 해결력이야. 그게 쌓여야 니네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문제 킬러구나. 외신 문제 킬러구나 나온다고 했죠? 모의고사 문제야. 그런 거 풀 때 푸냐 안 푸냐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안 돼. 중학교 때부터 만들어 나가야 돼. 그래서 니네가 내가 막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꺼려 하잖아. 내가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지. 고민 열심히 해보고 질문해야 되라고 왜 자꾸 얘기하겠어? 응? 니들 입장에서는 아이씨 저 쌤은 질문도 안 받아주려고. 물론 니들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취지는 그게 아니야. 아니 시험 기간이요. 이 사람들아 질문해야죠. 모르면 질문해야죠. 근데 질문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 투자를 했나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라고 했잖아. 안 했어도 해. 시험 기간에는. 교재 밀리잖아. 그러면 단 1도 고민 안 하고 질문했으면 뼈저리게 반성은 해.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하는 거야. 나는 시험 100점 목적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여. 나는 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도해. 알았지?
말만 잘 들어.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자, 풀면 나온다. 두 번째 풀이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해주겠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t 문자가 있다고 한들 해를 그냥 이거 갖다가 구할 수 있어요. t를 소거시키지 않고. 그러면 t에 관한 문자 포함하고 있는 식, t에 관한 문자 포함하고 있는 식 두 개가 나타나. 그럼 두 번째 풀이는 뭐냐? 홀수지. 홀수잖아. 내가 홀수의 차가 2라 그랬잖아. 그리고 누가 더 큰 홀수야? 얘가 더 큰 홀수죠. 집에서 해봐라 이거 꼭. 큰 홀수에서 작은 홀수 C 문자를 포함한 뺀 게 뭐가 나와야 돼? 2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좀 어렵게 푼 애들이 이렇게 풀어. 근데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 이게 훨씬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문제 해결력이야. 알겠어? 그렇게 푼 애가 이걸 딱 보면은 물론 현타가 오겠지. 아씨 개 쉽게 푸는 거야. 근데 걔는 절대로 안 까먹지 이거. 그럼 그게 공부야. 알았죠? 맞췄지만 실패한 건가? 뭐 실패하고 하긴 좀 그렇지. 뼈저린 경험을 한 건데 이런 경험이 누적돼야 실력이 되는 거야. 이거 외워서 푸는 게 뭐 재밌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답은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x, y 찾는 거니까. t 값 찾는 거는 요거 x, y 값 찾아서 위에 식에다가 대입하면 t가 나오겠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x, y를 직접 계산해서 두 홀수의 차가 2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십니다.